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부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온 수치가요. 네.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긍정평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네.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원인은 재보궐선거의 평가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5%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예. 선거 직전에는 이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를 하고 2개의 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선거를 앞둔 직전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크게 이번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도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중도층과 그리고 20대, 30대 가장 지금 민감하게 예. 변화가 되고 있는 응답자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쭉 이렇게 꾸준히 3월 들어서 이 LH 사태 여파가 컸었고 그래도 이제 이 긍정평가가 다시 3월 말에서 또 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36%에서 40% 가까이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다시 선거의 결과 영향을 받으면서 네. 35%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빠져나간 중도층이나 20대, 30대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임기 후반기에 빠져나가면.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또 우리 이슈폴폴에서는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부르는데 자, 세계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호사화거든요. 아, 예, 그런데 호사와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예. 40대와 이 사무직 화이트 칼라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호남은 그래도 좀 건재한 모습인데 이게 화이트 칼라 사무직과 그리고 40대 역시 부동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빨리 회복하는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국정 동력을 살려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탄탄한 지지층이라고 늘 말씀하셨던 호사와마저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일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이제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적 쇄신이요. 지금 네. 이런 어떤 추세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국면을 전환하고 국면 전환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인사쇄신, 개각이 네. 될 수 있겠고 또 예. 하나는 이제 대국민 소통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지층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개혁 의지를 가지고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쇄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데 누가 국무총리가 되느냐, 누가 정무수석이 되느냐, 누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지율 위기에 몰리게 되면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두 가지죠. 국면 전환, 국민 소통 두 개 이제 국으로 시작하는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인물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인사쇄신을 할 때는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제 중도층이나 20대, 30대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하나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임기응변식 소통을 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내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떨어진 저 35%가 중요한 게요. 예. 오늘 이제 새로 소개를 해드리는 법칙입니다. 30%의 법칙이 있어요. 30%의 네. 법칙이요. 지금 아직은 괜찮습니다. 35%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양호한 그런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부정평가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예. 그래도 30%, 35% 이상을 유지하면 괜찮아요. 근데 역대 대통령을 보면 30% 이하로 내려가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묘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30% 이하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면 분명히 레임덕 아니야, 레임덕 아니냐, 또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끊임없는 또 비판, 몰아세우기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 허겁지겁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차분하게 예.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반등시킬 수 있는지 예. 그런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등도 필요하지만 30%의 법칙을 깨서도 안 되는 30%를 반드시 네.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이슈 폴폴의 법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양당의 격차를 보면요. 네. 30과 29, 그러니까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위기죠. 위기다. 위기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현상. 이거 우리 또 폴폴의 법칙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2% 포인트지만 결코 이거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지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우에는 1%포인트 밖에는 안 올라갔거든요. 에이, 그러면 아직까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경쟁력이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그런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의 마지막 끝부분 무당층으로 가봅니다. 아, 이게 이제 면접원이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전화조사 방식에서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조금이라도 존재하거든요. 적어도 26% 안에는 진보보다는 물론 상당히 많은 중도가 저기에 가 있을 테고 네. 저기에는 또 보수가 또 진보보다는 더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이른바 샤이 보수. 이번에 부동산 사태 때문에 샤이 보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 26% 속에는 10여 % 가까운 정도, 이건 추정 분석입니다. 예. 자, 보수 성향의 이 정치 성향의 또 유권자가 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포함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을 수 있다. 아, 그렇다면 그렇겠군요. 의석수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깝고 이 국민의힘은 100석이 조금 넘는 정도의 정당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당층에 숨어 있는 샤이 보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예.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이 그래프를 봐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할 역할이 오히려 예. 청와대보다 더 많은 건 이제 임기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자녀 임기보다 더 길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차기 대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것은 여당에 놓여 있는 과제지. 물론 그렇죠. 대통령과 또 정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에서. 예. 또 내일은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 윤호중이냐 또 박완주냐. 예. 이렇게 당의 지지율로 보면 상당히 위기고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이런 지지율이 내일 원내대표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예. 아주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이제 끝나면서 네. 정부 여당에 대한 선거 민심을 묻는 조사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기대를 접지 않고 경고를 한 것이다라는 답변과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이다라는 답변이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왼쪽입니다. 예. 기대는 접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기대를 접은 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준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예.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기대를 접고 등까지 돌려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사실 중도층의 경우에는 지금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이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과연 이 결과를 보고서 팽팽하네? 그럼 우리가 뭐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해 나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중도층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20, 30대는 또 소개를 해주실 거죠, 그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럼 20, 30대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부터 이제 중도층과 20, 30대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마침 네. 20, 30대에 대한 이제 좀 구분해서 저희가 좀 본다면 등을 돌린 것이다라는 것이 2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30대는 뭐 전체 결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젊은 층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그 젊은 층의 마음을 예.
성유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까요? 배 소장이 알까요? 알 수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런데 뭐냐? 예. 20대가 이렇게 분노하는 큰 이유 중에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했다는 거예요. 아는 척을 했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는 척을 했다. 그럼요. 20대의 마음을 몰랐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는 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뭐 특별히 가산점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취업은 더 안 되고 자꾸만 양성평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여성보다 더 손해를 보면 받지 이익 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또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아니 현 정부는 페미니즘 정부라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성 관련 피해가 없도록 안전 보장을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이런 건 왜 안 돼? 예. 이렇게 되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서울 지역의 경우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거의 한 15%, 20% 가까이는 소수 정당에게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대의 민심을 보면은 니들이 새우 맛을 알아 이런 것처럼 예. 20대를 모르면서 자꾸 20대를 아는 척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정치권의 반성은 공이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에 투표를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20대의 민심은 바로 경고라는 것, 아주 강한 경고라는 걸 분명히 30대까지 포함하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너무 20대, 30대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30대 민심 잘 알아요. 이렇게 정말 사실은 아닌데 아는 척한 것에 대해서 20, 30대가 더 화가 난 거죠. 아. 우리 마음을 진정히 알려고 하긴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이슈폴폴 분석을 하는 또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분석을 하도록 반성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대대적인 이제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 같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네.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민생 중심 정책 강화입니다. 이게 한 40% 가까이 되고 예. 지도부의 리더십 강화와 개파 정치 해소를 보면 이것 역시 합해 보면은 30%가 넘거든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신의 한 수 해법을 내놓아라. 또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진전시켜라.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라. 이게 국민들이 부여한 사명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예. 어떤 거냐 하면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정말 이념을 다 떠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자, 짧게 세 가지만 짧게 말씀. 첫 번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개혁 의지를 계속해서 갈고 또 추진해 나가십시오. 셋째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생각할지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볼 때 중도도 올 수가 있고 20, 30대에 떠나간 민심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여야, 정부는 반드시 청와대까지 명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